아동문학가 김태두, 나의 삶, 나의 문학. 오늘은 김태두 마지막 방학 멋지게 보내기 동화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학은은 다 어쩌고 시골에 간다니 무슨 말이냐?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채량의 계획을 말린다. 이번이 초등학교 마지막 방학이잖아요. 멋지게 보내고 싶었어요. 참 더운 날씨다. 아침부터 푹푹 찌는 더위라 선풍기를 돌리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울지 어머니는 이하에서 채랑에게다 묻는다. 꼭 시골로 가야만 멋진 방학을 보내는 거니? 방학 선택까지에 체험활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있고요. 시골에 가면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어. 더 한 가지 효도하고요. 뭐라고? 그건 여기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어머니 설거지를 날마다 돕는다고 생각해봐. 체험활동, 봉사활동, 또 효도하는 것도 되잖아. 그건 평소에도 할 수 있는 그 일이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일을 돕고 싶어요. 아침 산책을 하고 들어오던 아버지가 방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엿들었다. 방문을 열면서 야, 우리 아들이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있네. 그래, 난 재랑이 계획에 대해 찬성이다. 하며 손뼉까지 친다. 이 양반이 귀한 아들을 파리 모기가 득실거리는 시골로 보내는 게 뭐가 좋아 부을치야. 눈을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본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딱 한 달간이에요. 돌아올 땐 더 튼튼한 아들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채랑이는 야무지게 말하며 어머니 두 손을 꼭 잡는다. 다른 날 같으면 아직 잠자리에 있을 채랑이가 시골에 갈 거라며 일찍 일어나 있는 것만으로도 대긴해 보인다. 아침 식사를 한 뒤 곧 짐을 꾸리는 채랑이의 손길이 바쁘다. 어머니도 마지못해 옷가지며 간식거리를 챙겨주었다. 그러면서 속으로 채랑이 시골 생활을 만만히 보고 가서 아마 사흘도 못 견딜걸 하며 곧 되돌아올 것이라고 봤다. 대문 앞에서 군인처럼 거수경례를 척 올린 채랑이는 터미널을 향해 씩씩하게 걸어갔다. 등 뒤에서 채랑이 파이팅! 힘들더라도 참고 이겨내라. 채랑아, 힘이 들면 제가 골론 하는 말을 동시에 들으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사는 마을은 마산서 남해까지 1시간 반. 거기서 다시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갈고지까지 가는 버스로 10분 정도 더 가야 한다. 읍에 내리니 벌써 공기부터 다르다. 코끝에 닿는 맑은 기운이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더위도 한 걸음 물러간 듯 해님의 열기도 한풀 꺾인 듯 채랑이의 입에서 절로 흥겨운 가락이 흘러나온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갈고지 마을은 유치원 다니기 전까지 자란 곳이라 정이 푹 들어있다. 저 망망한 바다, 늘 푸른 봉우리들, 졸졸 노래하는 시냇물. 그래도 그중 반겨주는 건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다. 이 총각이 누구?
엄마 말을 듣지 않아 유배 생활을 안나? 너털 웃음을 보이며 방공을 반대로 말하는 할아버지. 아이고 내 손자, 지랑이가 이제 나보다 키가 크네. 한박 웃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맞이한 할머니. 늦은 점심을 한 그릇 뚝딱 개눈 감추듯 맛있게 다 먹고 나서 선풍기 앞에 마주 앉은 할아버지와 지랑이. 그러니까 네가 따로 밭 하나를 맡아 관리하겠다는 그 말이냐? 예, 이 밭은 그중 작은 밭이니까 딱 한 달 동안 제가 맡아 풀 멜게요. 아스라, 그 밭이 작아 보여도 두마지이다. 기특하다만 생각을 접어라. 풀 매는 일이 얼마나 고되다고 그러냐? 할아버지,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시면서 각각 5마지기를 넘는 밭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 팔뚝 보세요. 문제없어요. 허허, 그렇다면 한번 맡겨볼까? 이게 맡겼다가 쑥대밭이 될라? 염려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효도라는 걸 듬뿍 할게요. 할아버지는 손자가 키만 자란 것이 아니라 마음이 크게 자란 것을 보고 절로 웃음이 나온다. 허허허허. 이상으로 1편을 끝내고 다음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태도의 동시 어머니의 보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어머니의 보물. 어쩌다가 참 오랜만이다. 어머니 곁에 셋 모였다. 큰딸, 작은딸, 막내아들. 진짜 배기만 있네. 어머니의 대단한 발견.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좋아서 싱글벙글. 그 진짜 배기들. 어머니로 인해 진짜 배기가 된 어머니 앞에서만 진짜 배기들. 어머니 따라 싱글벙글. 어찌 이리 내가 잘 놓았을까? 먼저 솔직한 거 놓고 다음 넓적한 거 놓고 끝에 꼭지쟁이 놓고 솔직히 넓적이 꼭지쟁이 새 오누이는 어머니의 보물이다. 어머니의 자랑이다. 다음 할머니와 비밀번호. 할머니 통장에는 10만 원이 들어온다. 한 달 용돈이 큰 돈이라 마음껏 쓰며 자랑이다. 세상에 나이 많다고 월급을 다 주다니. 아들 한 장, 며느리 한 장, 손녀 한 장, 이웃 한 장, 회장 한 장, 총무 한 장. 베푸는 할머니는 기분 만점. 어머니는 썸썸이 해픈 할머니 5,000원짜리로 바꿨다. 마음 상한 할머니는 갱이감 바꿔야지. 통장을 아들 주며 이제 네가 찾아주라. 낭패다. 대학 과정 취소라 놓게 그것도 못 찾는다고? 이상 2편의 동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다음은 동요. 요즘 계절에 맞는 동요, 겨울 동요, 그 설날 동요를 불러드리고, 다음은 새 노래. 설날은 사분의 삼박자로 윤거경 작사.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우리 언니 저고리 노랑 저고리, 우리 동생 저고리 색동 저고리, 아버지와 어머니 호사하시고, 우리들의 절박지 좋아하셔요. 다음에는 새의 노래인데, 이 노래는 옛날 우리 어릴 때는 늘 그 추운 날 시를 하러 학교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식도 안 하고 공휴일이 되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는 기회가 없어서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이거는 사분의 사박자인데 정인보 씨가 작사하고 이형렬 씨가 옹결의 정성등이 해대 오르니, 올 설날이 아침야도 찬란하다. 니라서 겨울들어 춥다더냐. 오는 봄만 여름 말고 내 손으로 만들자. 깃발에 바람 새니 하늘 뜻이다. 따르자 옳은 길로 물에나 불에, 니라서 세월들을 흐른다더냐. 한이 없는 우리 할 일을 만급 펼쳐보리라. 네, 이상으로 두 곡을 불렀습니다. 다음은 제가 살아오면서 그 문학의 길을 들어선 그 가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남면에 가면 그 홍들정하고 평산하고 그쪽 들판을 이남이라 보통 말을 하고, 그 아래 이제 운항골을 갖다가 삼남이라 합니다. 그 삼남에 사촌과 인포와
우남 그 세 마을이 있고 그 덕름에는 성구와 항촌이 있습니다. 이 5마을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삼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백지도 아니었는데 차편이 참 불편했습니다. 바로 직접 우리 집에서 가는 차는 없고 버스를 이용하려면 읍에까지 왔다가 다시 삼남까지 가는 차를 타고 가천까지 가는 차를 타고 삼남에서 내렸습니다. 제가 두 번째 해는 그 당시에 처음으로 과학주임이라는 직책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주임 수당이 600원이 더 나왔습니다. 일반 선생님들은 3,000원, 그럼 주임이 되면 600원이 더 받아서 3,600원을 받고 주임 발령을 받아갔는데 그것도 교장 선생님이 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과학 주임을 교육장님이 냈습니다. 우리 남해 12학급 이상짜리 학교만 과학 발령했는데 그 당시 제가 기억으로 지금 나이가 제일 젊었다고 봅니다. 과학에 대해서는 제가 문외한인데 과학 주임을 발령받은 것은 그에 제가 자연과 연수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은근히 과학 주임을 바르고 있던 그 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날 기다고 이리 보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제가 나타나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면서 비협조로 나왔는데 예를 들면 그 마이크 시설이라든지 그다음 전기 공사는 이런 걸 전부 모른다 하면서 나한테 떠맡겼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진짜 소덤분 내려다보기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도 뭐 고향이 나면 과학주임 와서 보게 이렇게 말하지. 나는 가서 내려다보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 당시 지하수 우물에 고향이 나서 그 당시에 그 아저씨가 일하는 아저씨가 나를 보고 저기 지금 고향이 나서 물이 안 올라오는데 한번 좀 손봐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수 있으나 없으나 따라가 봐야 했습니다. 따라가서 이 기계를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있는데 물 하나 데치니까 그냥 우르르 하면서 기계가 살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도 깜짝 놀라면서 역시 과학주임 손은 다르네 이렇게 제가 실력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 노래 끝에 제 후배도 이제 제가 선배라는 것을 알고 술자리에서 막 솔직히 토로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내가 뭐 벤치로 가지고 전기주 마이크 선 이런 선을 갖다 다 물려 못 쓰게 만들려고 그걸 해놨다고 계획을 나한테 이야기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중간에 다행히 발령을 받아서 남해로 가고 제가 여러 가지로 한 3년 동안 주임자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달인이 되었습니다. 마이크 손도 전부 제 손에서 나가고 뭐 정치 고장난 것 이런 것이 다 제가 손을 받고 제 손을 거쳤고 그 다음에 제가 지하에 있는 반지하에 있는 그 창호 같은 곳을 고쳐서 자료실로 멋지게 꾸며놓은 것이 한이 되고 오래오래 그 실측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제 이야기고 두 번째 해에 제가 6학년을 맡았습니다. 그 학교는 이제 제가 전임 학교보다 모두 젊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저쪽에서는 6학년을 3년 연급부 맡았는데 여기는 뭐 2학년을 처음 맡다가 두 번째는 또 6학년을 맡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하고 지금 기억이
참 새롭습니다. 그 애들은 학교 그 논밭이 많았는데 그 애들은 늘 동원되었습니다. 또 여름에도 풀매러 오라고 교감선생님이 부르지. 그럼 애들이 참 일을 잘했어요. 어떤 아이들은 막 똥을 다 펐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그걸 막 퍼가다가 언덕을 올라가다가 막 넘어져서 막 똥물 눌러 쓰고 이런 것도 기억이 나고, 또 송충이 잡으러 막 산에 가서 그 여름에 겨울에 더 심했죠. 송충이 잡기도 하고 보리밟기도 또 나가고, 그다음 풀도 베러 갔습니다. 그래서 마을 마당 운동장 구석에 학년마다 밤마다 막 얼마나 쌓이는가 그 배너를 지어서 서로 비교하기도 하고 막 상을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1년 동안 생각하면 그 애들만큼 고생한 애들이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도 그 애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인사말로, 그 당시 내가 그 처음에 서창선으로 발령났는데 그쪽에는 길도 멀고 거기는 뭐 나병 환자도 있고 막 그런 곳에 간다고 나를 아는 사람이 삼남으로, 처음에는 서창선을 넣었는데 그 삼남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한테 인사하면서 내가 까딱했으면 서창선으로 갔을 텐데, 그러면 뭐 성진도 빠를 수 있고 서창선은 그 당시 백기 학교가 해서 좋았는데 나를 좋게 한다는 것이, 내가 점수로 봐서는 손해를 봤는데 그난 삼남을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너희들을 못 만났을 뻔했으니까 하면서 농담을 해서 웃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도 스승의 되면 꼭 찾아오는 애들. 그래서 저희들도 막 그렇게 고생을 한 것을 알아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그 애들 위해서 힘쓴 게 뭐냐면 문집. 난생 처음으로 저도 이때 꿈꾸던 것을 계획하고 만드는데, 문집을 착희와 용감이라 이름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그 졸업 전날 막 모두 제 손으로 그 철필로 막 내도록 내가 글을 써서 작품들을 썼어. 그걸 밀어서 또 한 장 한 장 책상에다 내려놓고서 그걸 막 주워서 한 권 책을 호치키스로 찍고 이래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나도 그 한 권 만드는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한창까지 아이들도 그 책을 즐겨 읽는다면서 편지가 오고 이런 그 책에 대한 기쁨을 후에까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 원본이 지금 제한테는 불행히도 이사 다니면서 없어지고, 지금 뒤에 남해 학교로 갔다가 제 고향인 성명학교에서 다시 그 학급 문집을 두 회 연급해 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그 문학과의 관계의 이야기가 되고, 또 삼남에서 잊지 못할 것은 나중에는 제가 제일 그 부장 중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적어가지고 체육부장을 맡게 됩니다. 그 할 때 제가 그 처대에 가서는 덤프링을 맡았는데, 그 덤프링을 참 고생하면서 지도를 해서 발표할 건데, 운동회 날 비가 와가지고 그걸 여러 학부모들한테 보이지 못하고 온 것이 아쉬운데, 그 뒤에 제가 체육부장 할 때는 농악을 또 맡았습니다. 그 농악을 아이들이 서로 하려고
그 4, 5학년중을 막 여학생 중심으로 했는데 처음도 제가 그 당시에 농악도 별로 할 줄도 몰랐는데 지금 실력이라도 좀 멋졌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자곤 제가 큰 일을 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다음은 문학에 대한 것은 다음 학교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문학과 인생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